지금 현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또 내부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대통령 관저가 어떤 구조인지, 어느 정도의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김대희 기자, 지금 현장에서 건물 내로는 진입을 못하고 건물 외곽에서 수방사 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인들과 또 경호처 지휘하는 분들, 또 공수처, 경찰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시간상으로는 1시간 55분에서 한 2시간 안팎인데 현재 대치 중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쪽, 그러니까 맨 연두색 옷 입고 있는 그쪽 입구죠. 저쪽 네. 입구가 약간 오르막길이고 거기에서 한 200~300m 올라가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바리케이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관저가 있습니다. 관저는 지상 4층이고 지하에는 3층 규모로 야외 정원하고 주차장까지 갖춘 곳인데요. 총 규모는 420평 정도이고 주거 공간이 160평, 그 다음에 업무동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업무동이 260평인데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이 머물 곳으로 예상되는 거는 업무동 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이제 지하층에 경호처가 위치해 있고 그쪽 직원들이 나와서 현재 이제 밖에 같이 대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쓰이던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과 경호에 매우 유리하고 아까 계속 저희가 저 밑에 부분부터 윗부분까지 관저까지는 상당히 좀 오르막길이고 그 위에 이제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외교부 공간이 쓰였던 곳이고 그곳을 지금 현재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는 건데요. 업무 공간하고 생활 공간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 공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윤종화 기자, 네네.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체포가 되면 체포 적부심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체포에 관련해서 뭐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체포에 응하고 그 후에 법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일단 인신 구속은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이의 신청 절차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관저에 있는 이제 군부대 수방사 55 경비단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소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심리를 할 텐데 오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의 행동도 결국에는 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과 감정과는 별개로 지금 김대희 작가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지지자들의 기댈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또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 지금 윤종화 기자가 얘기한 이런 부분 이 시스템을 모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려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원들의 지금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전 되게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위에 또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기관 간의 또 다툼이 굉장히 현재도 많고 지금 앞으로 또 예상된다는 부분인 건데요. 아까 제가 3가지 팩트 체크를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국가 기관 간의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도 저희가 기관인 거고 또 경호처도 기관인 거고 또 이제 검찰도 기관인 거고 이 기관들에 대한 이게 지금 그네들도 본인들이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가 될 텐데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가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생시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이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기관 간의 다툼을 이게 초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도 군 부대와 경호처 그리고 공수처가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앞까지 갔는데 대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변호인을 통해서 이 체포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체포가 인신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면서 또 내일로 또 그 네네. 다음으로 2차, 3차 사실 2차, 3차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체포 시도로 이어지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체포영장이 한 번, 두 번, 뭐 100번이 와도 거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법질서 수호 측면에서도 적법하게 집행된 영장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의 이 공수처 영장 집행에 관련해서 위헌위법적이라고 입장을 좀 전해왔습니다.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형법 제124조 불법 체포죄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또 하나는 이제 판사의 성향을 또 문제를 좀 삼고 있어요.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판사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다. 뭐 판사의 성향까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 입장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물론 저 앞에 현재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나 일부 추종자들은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이 국민의 인식과는 얼마나 이게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이게 얼마나 첨예하고 관심이 다들 많이 가는 사안이냐면 일각에서는 심지어는 뭐 황세영 101 경비단장, 뭐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출신이어서 이게 또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게 또 연동이 된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뭐 궤적이나 과정을 보면 저도 그렇게밖에 충암파의 일원으로서 아마 뭐 충성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에 다 관여가 돼서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제 자막에 보면은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한다고 했는데 아마 아까 저희가 군부대는 일단 뚫은 것 같아요. 예, 저지를 예. 뚫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명분이라든가 뭐 시간 끌기를 오늘 정말 그냥 아예 끝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지선이 자꾸 뚫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지지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고 지금 우리는 뭐 어떤 뭐 약간 명분을 계속 쌓으면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최근접 경호처와의 대치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아까 그 바리케이트를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최근접 경호처라는 건 대통령 관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4층의 그 관저 앞에 아마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거리상으로는 아까 차로 이동하는 것까지 다 감안하면 또 한 200~300m가 될 텐데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가는 부분이 있는 거 보면은 지금 관저도 아마 대치라고는 하지만 저 상황에서 또 아마 협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 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게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그런 소식이긴 한데 어떤 정도의 저항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군부대의 저지를 뚫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취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외곽 경호를 분리하고 있고 또 근접 경호 경찰, 초근접 경호 이제 진짜 직속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보디가드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의미를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12.3 그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당시에도 실제 출동했던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랬죠. 그런 보도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움직였으면 그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봐도 군부대 저지를 공수처 이 수사 인력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인력들이죠. 뭐 중무장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군부대 저지를 뚫었다는 것은 아마 대통령실 경호처도 이것이 굉장히 중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좀 그럼에도 본인이 이제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를 좀 한 거 아니냐 이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아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네네네. 최근접 말 그대로 대통령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그 관저죠.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주거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최근접 경호 인력과 이제
공수처 이제 체포 인력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현재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장시간 대치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좀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되고 실제 체포가 되는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외곽에서 네. 대치하다가 경찰과 군부대를 통과 후 경호처, 최근접 경호를 하는 경호처와 직접 대치 중.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명분상 이것도 뚫릴 가능성이 있고 오늘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예상입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건 뭐 전적으로 예상이고요. 저희가 또 앞서 사례에서 그 국회에 들어갔던 그 계엄군의 모습을 보면 일단 병하고 하사 또 이제 영관급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자꾸 그 경호처장하고 경호처 갈등 내부의 얘기 차장, 좀 하셨잖아요. 갈등일 수도 있고 온도 차일 수도 이견? 있는데 네. 예. 그때 당시에도 그 계엄군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어머니들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등을 두드리고 하면서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계엄군의 진압작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너무 따뜻한 작전이라고까지 생각될 과거에 정도였는데 80년대 군부정권 시절의 계엄군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경호처장하고 차장 이하죠. 어떻게 보면 처장이 충안파로서 만약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경호처 직원들은 온도차가 틀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지선이 뚫리고 있는 걸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이제 예측이고 추측입니다만 경찰과 군부대의 저지선이 뚫려서 최근접까지 진입이 일단 됐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향후에 또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인데 어쨌든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만약에 진짜 근접까지 공수처 체포조가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대통령도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어떨까요? 어떤 심경이 들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대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협조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되게 좀 저희가 뭐 예단입니다. 네네. 예단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지금 향후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공수처에서 48시간 안에 수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건데 그 법조계의 의견을 대다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구속이 되는 건데 네. 구속이 돼서 그때 20일 동안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아마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1년에 모든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헌법에서 보장한 가장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가장 상위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라든가 지금 현재 경호처와 아니면은 본인들의 수하죠. 그러니까 수하들이 지금 하나하나 10명이나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사 과정이라든가 김영현 수사에서 김영현 본인은 27번인데 윤 대통령은 시운임 번이 넘을 정도로 2배 이상 이름이 거론할 정도로 이제 내란 수계의 정황이 모든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 네. 아까 그 편지에서 뺐던 애국 시민은 빼겠습니다. 그럼 네. 그 부분을 빼더라도 그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뭐 윤곽근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태극기 부대의 입장만으로 윤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뜻을 그걸로 가름하기에는 이미 이제 너무 멀리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